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다영입니다. 예, 정말 좀 흥겹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석 앞두고 정말 분위기가 너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이겠죠. 네. 안 그래도 바로 어제 부산시에서 오늘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장례시설인 영락공원과 부산 추모공원도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네. 연휴 기간 전후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피해가지고 한적한 시간대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합니다.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오는 20일 화요일 벌써 추분입니다. 네.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죠. 날이 선선해지면서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가을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날씨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주시죠. 오늘 오전까지 비는 내렸지만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따로 없습니다. 대신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녁에는 얇은 겉옷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화창한 날씨를 보이다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쯤에는 이제 출근길 꼭 우산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날씨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네. 본격적으로 생방송 브라보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을과 어울리는 세 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유림, 손동혁, 김난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을 하늘처럼 가을가른 소식만 전해드린 여자, 가을 여자 김난희입니다. 오늘은요, 가을과 똑 닮은 독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과 13일에 열렸던 가을 독서 문화축제 기억하시나요? 그 축제의 생생한 현장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브라보 돋보기 박유림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추석 연휴에 다시 한번 재확산되진 않을까 많은 고민이 앞서는데요. 그래서 오늘 브라보 돋보기에서는 올 추석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남자 혁이에요. 예, 이렇게 나니 씨가 이렇게 가을과 어울리는 소식을 준비했다면 저는 우리 동네가 가을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모아 봤는데요. 대청소를 시작한 곳부터 또한 또 아주 역사적인 아주 무언가를 새롭게 만든 곳까지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우리 동네 톡톡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톡톡!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 못 가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여행지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그 전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행시와 오늘 주제가요. 추분입니다. 추분. 네. 추분. 가을이 오면 나는 이런 기분입니다. 이런 가을과 딱 어울리는 참신한 이행시를 지어주신 두 분께 저희가 단감시장의 수제 김부각 세트와 도토리묵을 보내드립니다. 네. 가을을 맞아서 추분 이행시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동현 씨는 네. 가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가을 하면요. 네. 낙엽. 낙엽. 그리고 트렌치 코트를 탁 입고 이 낙엽 밟는 소리. 가을 남자, 가을 타세요? 예, 추남. 저는 추남입니다. 가을 하면 독서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이고,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독서하면 저 김난희 아니겠습니까? 이 매년 가을이면요 부산에서는 시민들과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독서 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축제 현장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지금 바로 가시죠. 꽃이 검은색이야. 뭐하지? 아, 이제 뭐하지? 심심해 미쳐버리겠어. 아, 심심해. 뭐야? 집콕 도서? 한 권을 보고 있는데 책만 쌓이네요. 해마다 가을의 첫 시작을 알리는 부산 가을 독서 문화축제.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축제로 진행이 되었다는 걸 아시나요? 온라인 저자와의 북토크를 시작으로 북페어, 각종 독서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까지 준비되어 있는 가을 독서 문화축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지난 축제의 현장.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책을 보다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북토크 현장이 열렸거든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전 뛰어갈 거예요. 지난 토요일 북토크 준비로 스튜디오가 한창 북적북적 분주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가을 독서 문화 축제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그리고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약간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새로운 어떤 축제의 모델을 제시한다면 그게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새로운 축제 모델 제시가 된다면 저희가 또 내년에 저희 북구에서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그 축제를 개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중계지만 관객분들께 생동감 있게 전해드리기 위해 마지막 세팅까지. 현재 지금 무대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이쪽에 보면은 온라인 생중계를 위해서 다들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관객석은 텅 빌 예정이에요. 일단 시민분들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하세요. 빨리 듣고 싶어요. 강연 전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팝밴드 공연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드디어 김용석 작가님을 시작으로 북토크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팬데믹 이전부터 하던 거예요, 이거. 아, 정말요? 왜냐면 세상이 갑자기 변한 거 아닙니다. 온라인 강연은 20년 전부터 하던 거예요. 왜 갑자기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사이버 대학이 나온 지는 언제예요? 10몇 년 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보통 오해하는데요. 뭘 갑자기 뭐 한다고 자꾸 오해하는데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요, 오늘 온라인 강연을 북토크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북토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 속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해줄 건데요. 얘기를 보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하면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막 손들고 질문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질문을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은 못 할지라도 그래도 네. 아, 나 이거 궁금했어라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피드백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거죠. 예, 이제 듣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이어서 우리가 뭐 바꿔진 것들이 있긴 하지만 원래 가던 길이었어요. 가던 방향이었었고 다만 그 방향이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좀 빨라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한데 속상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계속 가던 방향인데 좀 빨라지는 거니까 이참에 좀 바꾸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온라인으로 참여해봤는데요. 댓글로 많은 분들의 생각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저자와의 북토크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유익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또 아닙니다. 축제는 계속됩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중 첫 번째, 바로 도서 전시인데요. 우리의 가족, 반려동물에 관련된 훈련, 교감, 또 소설까지 반려동물의 모든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반려동물 도서전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감 추천 도서전까지 열렸습니다. 이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직접 추천한 책도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프로그램 중 하나, 목각 인형 콘서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기타 연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자, 이렇게 다 끝이 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을 독서 문화축제 잘 즐기셨나요? 도서 전시를 시작으로 북토크에 전시회 공연까지 정말 이 뒤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유익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랜선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식이 살찌는 계절, 나도 살찌는 계절,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정말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지침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젠 도저히 집에서 뭘 할지 몰라 멍하게 계신 분들 많으시죠? 집콕이란 단어는 버리고요. 이제는 책콕 하자고요. 책콕! 더 이상 코로나로 일상의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냐? 랜선으로 즐기는 도서축제, 2020 가을 독서 문화축제, 낙동 독서대전이 있거든요. 요거? 집에서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놀이 안내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달래주는 도서까지 있다고 하니까 안 볼 수가 없겠죠? 최근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 환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첫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오늘로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 소수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앞으로 변해가는 시대를 위해 꼭 읽어야 할 필수 도서들. 다양한 주제의 코로나19 관련 도서들까지 무려 30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미래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또 어느 시대가 올지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으로 딱 정리돼 있고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못했을까요? 이거 봐, 다 나와 있어요. 어지러울수록 더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꼭 공부해야 할 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독서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는 가을 되시길 바랄게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날 북토크에 여러 가지 실시간 댓글창으로 질문하고 또 피드백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북토크를 직접 저자를 만나가지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뭔가 본인이 질문한 것을 바로바로 답변해 주니까 그것도 또 아주 색다른 즐거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래봬도 책을 많이 읽거든요. 네. 책을 읽은 책이 뭐 백설공주나 뭐 어린 왕자 여러분 느낌 아시잖아요. 아무튼 그나저나 축제는 끝났지만 이 도서 전시는 내일 19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지성과 지혜를 겸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클릭 하세요. 온라인으로. 네. 아우, 정말 독서 왕이시네요. 아니, 저는 무엇보다 북토크 콘서트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날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 김용섭 작가, 정호승 시인, 그리고 장석주 작가 등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아니, 이거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토크 콘서트를요, 재방송으로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네. 언제냐면 바로 내일 19일 토요일에 북토크 콘서트를 재방송으로 즐기시는데 온라인 채널로 참여가 가능하시거든요. 재방송 시간 꼭꼭꼭 확인하시고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어.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집에서는 책을 읽거나 온라인 축제를 즐기면 되지만 사실 가을 하면 또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선뜻 움직이긴 쉽지 않고 이 가을 여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정말 요즘 답답해요. 왜냐하면 하늘은 파랗고 조금씩 울긋불긋한 빛이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보시라고 여수 나들이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시죠. 한적하게 즐기는 느낌 충만한 여수 여행, 그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할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오시래. 여여여 왔어! 유니 씨. 어서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여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유미 씨가 오셔서 기분 좋은 걸 알랑가 몰라. 들렸어요. 예. 알랑가 몰라 이거예요. 가수는 아니잖아. 그렇죠. 틀릴 수는 있지. 어찌됐든 간에 네. 정말 최고의 여행지 여수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유, 근데 네. 요즘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행하기가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오늘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여수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제대로 준비했거든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가시죠. 아, 신뢰도 몇 %예요? 신뢰도 한 100% 정도. 좋습니다. 완벽해. 이쪽으로 가자. 고고!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여수 비대면 여행. 자연과 역사, 문화와 힐링이 있는 공간으로 떠나볼까요? 바다와 등대가 조화를 이루는 첫 번째 여행지는 여수 신북항입니다. 지난 2019년 완공된 신북항은 한적한 방파제를 걸으며 너른 바다를 조망하는 여수의 히든 플레이스죠. 음악 소리 안 들려요? 귀 밝네. 귀 밝아. 벌써 들었어요? 네, 백고동 소리인가? 지금 이게 엄청난 거지. 뭔데요, 이쪽으로 와봐요. 이게? 소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점점 더 많이 들릴 거야. 오, 우와! 오르가 뭐지? 소리 들려요? 점점 커져요. 그치? 오션 오르가. 이게 파도가 들어올 때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오르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내가 모르는 게 없죠. 오빠, 똑똑하신데요? 모르는 게 없네, 우리 오빠가. 사실 진짜로 제가 유미 씨 온다 그래가지고 네. 준비한 게 있는데 뭐요? 휴대폰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 여수 관광 앱이 있는데 요거를 보게 되면 모든 걸 만나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유미 씨 빨리 받아. 이게 이름이 뭔데요? 앱을 받아야 돼. 여수 관광 안내 앱을 받는 거야. 여수 관광 안내 앱. 여수 관광 안내 앱. 잠시만요. 됐다. 여기다 캐릭터 선택. 그래. 그래. 저는 신짓기 하겠습니다. 인어 이쁘네요. 여수니까 또 밤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요. 인어 되고 싶어? 네, 인어 되고 싶어요. 그래? 됐어요. 이제 그치? 여기서 봐봐. 관광 안내. 오션 오르간. 신북강 오션 오르간 나오지. 바로 그래서 나오네. 소리를 오션 오르간은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파도의 힘을 이용한 오르간이다. 따로 악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자연의 파도로 나는 소리인데도 그렇지. 마치 음악처럼 잔잔하게 들려온다. 이거 오빠가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알려준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 봐라 이거 내가 앱 다운받는 거 알려줬더니만 이거 사람. 네, 그럼 이 앱을 보면서 네. 명소, 여수의 명소도 가서 보고, 네. 그리고 또 가서 선물도 받고. 그렇지. 이거 최고네요, 진짜. 이거 안 쓰면 바보예요, 바보. 사실 여기서 관광 오셔가지고 여행을 즐기시려면 이 관광 앱부터 다운받는 게 제가 보기엔 1순위입니다. 초록빛 바다의 감동과 여운을 뒤로하고 두 친구가 향하는 다음 여정은 여수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선소 유적지입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바다가 정말 이색적인 것 같아요. 무언가 이색적인 느낌이 있죠. 네. 여기가 선소라는 곳인데 우리 충북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하고 수리했던 곳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배를 쭉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저기 진짜 이렇게 완전 있네요. 있지? 엄청 크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수 선소 유적. 그렇지. 선소유죠. 거북선의 고향 여수에 남아있는 선소유적, 무기를 보관했던 세검정과 거북선을 건조하고 보관했던 굴간은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비 오니까 경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여수 관광의 매력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데 흐리면 흐린 대로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근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길이에요. 왜요? 그냥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부가 된다는 거지. 왜? 걷는 것만으로도 뭐 어떻게 기부가 돼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앱 있죠? 앱 보게 되면 기부 걷기가 있어요. 기부가 돼서 좋은 곳에 그 돈이 사용이 됩니다. 저 그럼 더 걸을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가자. 자, 기부하러 가자. 선소에서 출발해 소호 요트장까지 이어지는 기부 걷기 코스는 시시각각 변하는 물빛을 눈에 담으며 여수 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산책로. 비 내리는 여름날의 청량감을 온몸으로 느끼는 두 친구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기 걷고 싶어요. 여기 뭐예요? 소호 동동다리. 동동다리. 여기 이제 바다를 발 아래 두고 네. 걸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지금 물이 조금 빠져 있는데 네. 물이 들어오면은 바닷물이 쭉 차오르거든요. 바다 위를 걷는 바다 그런 위를 느낌. 걷는 느낌이 되는 거죠. 아, 좋다. 눈앞에도 바다, 발밑에도 바다, 짭조름한 갯내음까지 물씬 나는 소호 동동다리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산책 코스입니다.
이게 저녁이 오잖아요. 네. 조명이 또 엄청 예쁘게 켜지거든요. 정말요? 마치 그 조명이를 걸어가면서 사랑을 쓸 수 있는 그런 곳. 여기는 샘선도 샘선하다. 오라버니와 올 것이 아니네요. 미안하네. 그래도 걸어보자고 온 김에. 언제 어느 때 누구와 걸어도 좋은 바닷길에선 예술의 섬 장도를 조망할 수 있고 여유롭게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풍경도 만날 수 있답니다. 와, 다 왔다. 도착. 자, 여기가 소 요트장입니다. 요트장인데 여기까지 네. 걸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요? 1,000원, 1,000원, 2,000원. 와, 그냥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저는 너무 행복하면서 걸었는데 네. 그게 기부가 된다고요? 이게 참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기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트장 좀 보러 가볼까? 네, 좋아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해양 레포츠까지 여수에선 도무지 심심할 틈이 없겠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여수의 숨은 보석 여자만. 고즈넉한 풍경의 바닷길은 자전거 마니아들의 성지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다 왔어. 이것이 바로 여자만 자전거길의 출발점이다. 우리 자전거 타야지. 진짜 그 전국에서 유명하기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 여자만이거든요. 코스에 맞춰가지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아름다운 여자만도 바라보지 체력도 증진되지. 얼마나 좋아. 네, 준비되셨어요, 하체? 하체까지. 그랬을만하다고. 괜찮아. 우리 많이 타야 되잖아요. 남자니까. 자전거 타러 갑시다. 비대면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자전거 트레킹이겠죠? 초록빛 논길을 달리며 감성 충만한 두 친구는 힘차게 페달을 밟아 바다로 향합니다.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오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만 보고 굴려줘. 너무 혼자 굴리는 거야. 아름다운 거 보느라고 깜빡했어요. 자, 갑시다. 맞아. 뭔가 속는 느낌이야, 자꾸. 아니, 여자만 이쪽 길이 자전거 타시는 동호인들에게 정말 유명한 길인 건 사실인 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제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힘든 걸 모르겠어요. 진짜 그건 맞아요. 와, 좋다. 와, 뭐야, 이쁘다.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 한번 찍어야지. 자, 하나, 둘, 셋. 요즘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집에만 있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또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대면 여행으로 우리 성아 오라버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뿌듯하구만. 오늘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좋아. 여수 최고! 다채로운 풍경의 바다가 펼쳐지는 항구 도시 여수에서 나만의 자연, 나만의 바다와 마주하는 특별한 여행. 번잡하지 않고 소란하지 않게 여수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비대면 여행을 추천합니다. 가수 소유미 씨 정말 오랜만에 화면으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예. 덕분에 부산에서 전라도 여수까지 금세 다녀왔습니다. 예, 여수 순천은 많이 가셨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이런 기억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끝나고 나면 우리가 몰랐던 곳 저기 뭐 자전거 도로도 있고요. 저 이렇게 녹색의 풀밭을 착 거닐면서 정말 얼마나 즐거울까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또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요, 여수 뭐요? 하면은 여수 밤바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이거 있어야 되고 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 랜선 여행을 딱 떠나보니까 밤바다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낮바다도 너무 매력이 있네요. 그래요. 맞아요. 네. 보셨다시피 여수도 부산처럼 바다를 낀 산책로가 참 많은데요. 네. 저는 그중에서도 기부 걷기가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자연도 느낄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부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여수 논길이랑 있잖아요. 해안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라라라라라라라 날 좀 하며
굉장히 상쾌할 것 같은데. 아니, 라라라라, 뭐, 날 좀 봐는 뭐예요? 날 좀 바라고요. 예, 간종이니까 관심 받고 싶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이 코로나19 빨리 끝나야 돼요. 근데 코로나19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물음에 정말 답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 답은 이번 추석에도 내려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2주 남지 않은 이 추석, 보통 추석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추석이잖아요. 하지만 올해는 이 코로나19 위험 요소가 된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의 걱정이 앞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브라보 돋보기에서 올 추석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와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까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 현재 부산 상황을 브라보 돋보기에서 짚어봤습니다. 부산시는 수도권 외엔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한 전통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 상황은 어때요? 안 되지요. 사람이 안 다니는데 어떻게 살아와. 이번에 두 번째 코로나 방송하고부터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조금 났었는데 이 번째, 두 번째 하고는 사람이 안 댕겨, 사람이. 전에보다 매출도 절반 이상은 떨어졌다고 해야 돼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었으면 지금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 소리.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은 공문이 붙은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장사 안 하시게 됐나요? 좀 됐죠.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피해야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거 1차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점심시간 아니에요? 네, 점심시간이죠. 그래도 지금 사람 없잖아. 저녁 때도 좀. 네, 저녁 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고 이러지를 안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 어느새 한 달째입니다. 현재 부산의 상황은 어떨까요?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라든지 택시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산발적 감염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 감염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저희가 올해 초에 사회적 거리 단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알아서 가족들과 함께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이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고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키는 그런 좀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백신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빨라도 내년 초가 되어야지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백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대다수 60% 이상 막기 위해서는 내년을 훨씬 지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된 세상을 만나지 않을까. 앞으로 열흘이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석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올 추석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님 올 추석 열차표 예매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년과 다르게 창가 좌석만 판매를 하였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100%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예매한 결과 창가 좌석이 104만 석이 있는데 이 중에 55% 수준인 47만 석만 판매되었습니다. 역사님 그러면 열차 탑승 시에 이제 코로나19 감염 대비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먼저 역과 열차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열차에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열차 내에서도 본인과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주시고 음식물 섭취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은 올 추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요새 뭐 코로나 돼서 왔다 갔다 안 하고 가족들끼리 이제 간소하게 이제 지내려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그냥 간단한 이야기고 성묘 끝나고 밥만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들, 딸 전부 다 오지 마라 그랬어. 왜요?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했습니다. 보고 싶으실 텐데 참아야지. 이제 좀 조용해지면 오면 되지.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긴 하는데 코로나 이 여파로 면회 자체가 안 되니까 전화로만 연락드리고 집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타지 사람들이랑 이렇게 외부 접촉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고 집에 있는. 지난 14일 촬영 당시 추석 상차림 물가는 오름세였습니다. 올 추석 차례상과 성묘 준비 괜찮을까요? 차례는 어떻게 지낼 생각이세요? 이번에는 그냥 바로 산소로 가서 간단하게 지내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제사는 안 지내는 게 어떤가. 며칠 전에 배 하나 사는데 6,000원, 사과도 3,000원 너무 비싸갖고 그냥 웃으면서 하나씩만 놓든지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도 평소일 때 하든 고대든 다 장만해 해야지. 성묘는 어떻게 하세요? 잠잠해질 때 그냥 개별적으로. 이번에는 걸을 생각입니다. 조상님들한테 좀 미안하긴 해도 어쩌겠어요. 진짜 공감되는 게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걱정이다 하는 부분이 진짜 마음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보건당국은 친지들과 만날 때도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전국에서 친지들이 모인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만나는 것이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좋은 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 추석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가급적 추석 때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방문을 하더라도 공공시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차를 이용하시고, 만약 추석 때 다 같이 가족들이 모이더라도 늦은 밤 시간까지의 어떤 음주라든지 그런 어떤 시간을 깊게 보내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한가위는 조금 불편하지만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 명절 하면은 못 봤던 가족들 다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북적북적한 느낌인데 오히려 지금은 북적북적한 그 느낌이 부담스러워지는? 제사 지내러도 안 간다 크고 막 이러니까 아마 이번 추석은 추석도 아닌 것 같아. 조금 갑갑하고 다들 이제 친구들 다 모으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 코로나 조용해지면 만나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나중에 내년에 또 만나면 그게 최고 아닐까요? 매년 당연하게 지내왔던 우리 명절 모습이 참 그리워지는데요. 올 추석에는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 없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추석 보내길 바랍니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그 마지막에 흐르던 노래가 걱정 말아요 그대죠. 예, 정말 걱정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개월을 쭉 함께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족들의 힘인 것 같아요. 내가 혹시라도 가족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지 이게 노심초사하는 마음들이 인터뷰 하나하나에 다 묻어납니다. 애들 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유 부모님 가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성묘는 아유 간단하게 지내야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국민이 함께하는 마음이 다 거기 깃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 추석에 고향에 못 가는 서운함, 그리고 자식, 손주들을 못 보는 상실감이 크지만 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위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해야 할 텐데요. 네.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하실 텐데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안부도 묻고 얼굴과 건강도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코로나19 백신이 딱 나왔어요. 그럼 딱 맞는 겁니다, 우리가. 네, 생각만 해도 좋네요. 딱 맞고 나서 이게 끝이야? 너무 허무해.
예, 너무 허무하게끔 제가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겠다. 다짐해 보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네. 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가을 남자로 변신한 손동혁 리포터 만나볼까요? 네, 오래 한 가지로 계속 밀고 가야지 컨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여러분들 혹시 가을 맞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독서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저처럼 이게 가을 옷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동네는 가을 맞이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우리 동네 톡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톡톡! 백승영님의 제보 영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기장군 철마면에서 고령 농가를 돕기 위해 청년 농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제보 영상 중 농가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청년 농부가 뜻깊은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와 청년영농단 이남회가 합심해 병해충 드론 방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방제가 드론 방제는 일시적인 거 보니까 그나마 이제 이렇게 옷에 촌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예전처럼 줄어서 땡겨 들어가고 뭐 메고 치기 힘들고 하니까 가서 좀 치달라 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 미남의 멤버들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영농단 그 팀이 와가지고 방제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서로 뭐 같은 농업이끼리 돕고 살아야죠. 올해는 유난히 잦았던 폭우와 태풍, 그 때문에 병해충 신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벼 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약재를 이용해 작업을 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는 딱 안성맞춤인데요. 단시간 살포가 가능한 드론 방제 기술 덕분에 작업은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농업인들 사이에선 인기가 최고라고 하네요. 예, 뭐 지금까지는 농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끝 마무리에 지금 멸구가 많이 좀 오는 것 같아서 우리는 벼를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농약은 살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재배만 지금 살포를 하거든요. 농업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응원합니다. 이어지는 소식 어딘지 아시겠나요? 바로 부산 시민의 휴식처 동백섬입니다. 이곳에 얼마 전 주민과 구청 직원들까지 총출동했다는데요. 이번 수해로 저기 해운대 지역에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저희는 그 부산경제진흥원이라고 지역의 경제 관련 기관인데요. 그래서 좀 저희도 조그만 손길을 모아가지고 좀 복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나왔습니다. 해운대구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9월 10일 해운대 구민 스스로 청소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10일 이하, 주민은 집 앞 청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쓰레기는 물론 코로나19로 묵은 먼지까지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해운대를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한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9호 태풍 마이삭하고 10호 태풍이 우리 해운대를 관통해 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처럼 나뭇잎이나 나무 가지를 많이 손상을 입히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기는 일손이 너무 딸려서 우리 주민 스스로 한번 치워보자라는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 중이라는 구민 청소의 날, 깨끗한 부산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수줍남으로 변신해서 얼른 달려갈게요. 이번 영상은 이학수님의 영상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곳, 언제 어디로든 달려가는 든든한 소방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보자가 시민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부산 최초 소방관들의 123년의 역사를 담은 책이 발간됐답니다. 1953년 1월 30일 국제시장 대화재 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당시 임시 수도는 부산이었는데 부산의 중심지인 국제시장에서 유리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여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지금의 신창동, 대청동, 불풍동 일대까지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소방 123년사 발간의 그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6개월 이상 부산소방의 첫 시작부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전 과정에 대해서 찾아 조사하고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 부산소방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터전 위에서 발전해 나왔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편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을 달려가는 그들이 있기에 부산 시민들도 든든할 텐데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언제나 그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소방의 123년사를 담은 책이라고 하면 그 내용만 네. 해도 참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동안 국제시장 대화제부터 시작을 해서 화재 진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 흔적들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더욱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들 제 얼굴 보고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힘이 많이 나겠네요. 그 과로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 농촌에서 보내주신 소식도 참 반가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맘때쯤 이렇게 약치다가 어르신들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아마 언론은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나서가지고 드론으로 촥 친환경 방제 작업을 하니까 이게 상생하는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해운대구의 청소의 날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 집 앞에 청소를 한다면 얼마나 깨끗한 동네가 될까요? 꼭 참여해 주실 거지요? 자, 이어지는 톡톡 소식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톡톡! 조민아님의 제보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망골역에서 부산 인권 전시관이 열리고 있는데요.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법 개정을 바라며 모두가 위한 평등 정시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문 상담은 물론 뜻깊은 전시까지 감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서로의 다름을 바라볼 때 혐오와 차별의 시선이 아닌 공존과 평등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권 친화적 문화가 확산되고 그리고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평등에 대한 의미가 담긴 작품 20여 점과 함께 10월 7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잠시 쉬어가며 평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영님의 제보 영상입니다. 답답하고 고민 많은 청년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청년의 날이 제정된 소식입니다. 부산 청년 주간은 부산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정책의 다음의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입니다. 올해 청년 주간은 청년주간 기획단이 꾸려져서 청년 주도로 기획되고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고요. 2020 부산 청년 주간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참여로 진행됩니다. 올해 청년주간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청년의 일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청년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가 패널만 60분이 넘어요. 많은 분야의 다양한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그런 컨퍼런스의 장이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답답했던 속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은 김규봉님의 제보인데요. 기장군의 한 아파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아파트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상 지급 중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때문입니다. 1인당 마스크 10매와 손소독제 1병이 제공되었는데요. 기장군에서 실시했던 4차 긴급 무상 배포,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이 없기를 바라며 모두를 위한 마스크 착용 꼭 지켜주세요. 기장군은 4차나 배포가 됐군요. 뭐 요즘은 홈쇼핑에서도 그렇고 좀 쉽게 편의점에서도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난번 2월쯤 기억하십니까?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네.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나요. 기장군이 가장 먼저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포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네. 올해 처음으로 제정이 됐다는 또 청년의 날도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내일이 되겠죠. 요즘 정말 청년들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은데 내일만큼은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2020 청년 주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답답한 마음들 여기서 다 풀어버리시고요. 아래 자막 참고해주시고 22일 날 만나요. 네.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 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우리 모두를 위한 평등 전시가 물망골역 역사 안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요. 오며 가며 관련 작품들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톡톡 다음 주에는 우리 집은 이렇게 추석을 준비해요 라는 영상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들 제보해 주세요. 네. 예, 오늘 진짜 자막 많네요. 예. 그만큼 많이 준비했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자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행시의 왕 선정이 됐습니다. 두 분인데요. 첫 번째 당첨자 오늘날님. 자, 오늘 띄워주시죠. 추분이 오면 분명히 추워질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센스 있네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는요. 영님입니다. 추석이 곧 다가오네요. 분위기 정겨운 우리 고유 명절 모두 행복하게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부산시 금정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50가정 그리고 일반 가정 50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맞이 송편 미끼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게 모여서 개최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송편 키트를 각 가정에 직접 배송을 해준답니다. 우선순위는 금정구 거주 가정이라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하셔서 이게 송편 키트 받으면 송편 빚기가 훨씬 더 쉽대요. 네. 그러니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소상공인 희망센터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자율 인하한 상가 건물주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 안심 상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딱 기억하기로도 그 처음에 딱 그 코로나19 때문에 막 이렇게 다들 당황스러워할 때 먼저 나서서 한 30%씩 소상공인 임대료 딱 깎아준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좀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해드릴 건 없고 이렇게 정보를 나눠드리는 거. 네. 근데 마지막 정보가 굉장히 좀 훈훈한 정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뭐 좀 흐뭇합니다. 네. 예. 저희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죠. 부산을 라이브로 보다 브라보! 안녕히 계십시오.